자, 그럼 이제 61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소개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처음에 보면은 인코텀즈는 describe 누가 shipping document, 그 다음에 export, import license를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수출 통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고 수입 통관 의무가 누구한테 있고. 그래서 1번 내용 맞고요. 다음에 2번에 인코텀즈 룰은 do not 이래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Which part is responsible for checking or security related cost? 라고 되는데 얘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에 인코텀즈 룰은 또 뭘 다루지 않아요? Transfer of property, 타이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다음에 4번에 인코텀즈 룰은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reflecting business to business practice. 그래서 뭐 인코텀즈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5번에 인코텀즈 룰은 뭘 또 다루지 않아요? effect of sanctions. sanction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 들어간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하고 수출입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코텀즈에서는 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61번은 답이 2번이었고, 자, 다음에 62번 CISG 68조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68조에는요 운송 중 매매 물품의 위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사실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68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풀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68조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시는 거예요. pas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shipment. 선적 시점이 나와 있는데 아니죠. 언제? 계약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onclusion of the contract가 기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lank, 니은, 여기 셀러라고 들어가 있죠? From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자, 원래 이 물품의 리스크,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셀러예요. 뭔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셀러에서부터 바이어로 리스크가 이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니은이 셀러로 들어가게 되면은 셀러가 갖고 있던 위험을 다시 셀러가 이 시점부터 갖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러가 아니라 여기는 바이어가 들어가야겠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blank인데 이 blank를 꾸며주는 말이 issue the document embarking the contract of carriage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이 구현되어 있는 서류, 우리가 뭐 간단하게 선화증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걸 누가 발행해요? 캐리어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에요. never release. 그럼에도 만약에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누가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had been lost or damaged. 자, 물품이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분실됐다라는 사실을 누가 애초에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이 손상됐다, 망가졌다.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바이어는 모르죠.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국가에 있으니까. 셀러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얼에는 셀러가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근데 did not disclose this to the buyer. 바이어한테 말 안 해준 거예요. 물건 망가졌다고. 그러면은 the loss or damage is at the risk of the carrier가 들어가 있는데 캐리어가 아니죠. 셀러가 지금 고의적으로 속인 거잖아요.
위험 누구한테 있어요? 마지막에 셀러한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보시면은 이제 시험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 저거 저 내용이었네? 이제 기억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뒤쪽 60번대, 70번대, 80번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공부를 못하게 돼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시험 공부할 때도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CIC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보통 그 50번대, 50조번대 거기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뒤쪽 문제는 나오면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면 좀 있죠. 자, 그래서 6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코텀즈에 관한 내용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처음에 인코텀즈가 들어가겠죠? 아래 보니까 인코텀즈만 들어가 있으니까.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cost. 그 다음에 카르고 인슈어런스, 보험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인코텀즈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럼 뭐하고 뭐 떠올리시면 돼요? CIP하고 CIF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딱 봤더니 ICCA래요. 이거는 뭐 이 문장이 틀렸냐 맞았냐 요거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떠한 인코텀즈 조항이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요 A만 가지고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뭐예요? CIP가 들어가죠. 요 내용 중에 A가 아니라 C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는 CIF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 CIP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인코텀즈인지 쭉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돼요. 항상 출제가 되는 스타일이고 인코텀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요 첫 번째가 어떠한 인코텀즈냐, 두 번째가 어떠한 인코텀즈냐, 요거 찾으실 때에는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쭉 봤더니 물품 갖고 와야 돼요. 근데 unloading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중에서 물품을 양화 완료된 상태로 바이어에게로 인도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DPU. 얘는 두 번째는 DPU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eliver the goods인데 to the buyer 어떻게 해서? on board the vessel 이래요. 근데 여기만 보고 판단하면 조금 안 되는 게 우리 FOB 같은 경우에도 on board the vessel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C 조건 중에서 해상 전용 운송 조건 두 가지 있었죠. CFR하고 CIF 걔도 마찬가지로 on board the vessel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되고 뒤에까지 보셔야죠. nominated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by the buyer예요. 그러면 C 조건이 아니라 F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OB.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ICCA하고 그 다음에 unloading하고 그 다음에 요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답을 찾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내용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64번 볼게요. 국제무역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은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반 무역 내용들이 좀 잘 안 나왔었어요. 전부 다 뭐 법규집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다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죠.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은 포션이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 무역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무역 조항 이렇게 딱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조를 봤을 때 물론 네 문제가 나왔고 두 문제가 나와서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41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두 문제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법규집에 나와 있는 내용 맞추는 거하고 요 내용 맞추는 거하고 중에서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이거는 심지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더라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오게 되면은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맞추시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1번에 guarantee는 보증을 얘기하는 거죠. agreement by the producer to replace the product. 상품 교환해주고, repair 고쳐주고, give back the purchase price. 아니면 돈을 다시 돌려준대요. 만약에 product proves unsatisfactory within a stipulated period. 이게 뭐냐면 우리가 특히 전자제품 사게 되면은 같이 뭐가 붙어 있어요? 품질 보증 기한이 붙어 있어요. 뭐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2년이나 3년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워런티 자체, 보증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 전자제품이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그 전자제품은 계속해서 그 원래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사용자가 물건을 뭐 던져서 깨지거나 아니면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에 좀 다른 문제고, 이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원이 안 켜진다. 이런 것들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고쳐줘요. 아니면 못 고친다? 그럼 보상을 해주는 거고, 돈 다시 돌려주는 거고. 이게 개런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infringement. 자, 이게 infringement가 어디서 좀 익숙하시냐면은 우리 권리침해 조항, infringement clause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침해, 위반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aking or using something which has been patented by someone else. 자, 권리침해 조항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페이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창안된, 독창적으로 어떤 창조된 이런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창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써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infringement. 위반, 침해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에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자, 뭐 요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시험에서 MT 조약이 안 나왔어요. 뭐 항상 뭐 세 문제 나왔다가 또 안 나왔기도 하다가 참 애매하죠.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기 하나로 등장했네요. 자, 얘는 복합 운송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Any person. 그럼 꼭 뭐가 같이 나와야 돼요?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여러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Another person conclude a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cts as a principal. 운송의 주체로서 활약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아니라. Or the carriers participating in the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 복합 운송에 대해서 주체로서 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assumes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해당 계약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subrogation. 대위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험에서 보실 때에는 subrogation하고 그 다음에 abandonment, 위브 같이 보셨어요. 근데 이 subrogation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대위가 있었죠. 하나는 잔존물 대위하고 구상권 대위. 그래서 the surrender of the ship or merchandise. 자,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을 surrender, 포기한대요. to the insurer, 보험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원리를. in the case, 어떤 경우이냐면 constructive total loss. 얘는 추정전손입니다. 추정전손에 남아있는 가치를 전부 다 포기해버린다. 뭐예요? abandonment, 위부죠. 4번 틀렸네요. 5번에 포페이팅. 이거 이제 팩토링하고 포페이팅 같이 한번 보셨었고, 그래서 purchase of a series of notes, usually bills of exchange, 뭐 환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어음들, 약속 어음들 이런 것들, other freely negotiable instrument, 그 다음에 조건은 non-recourse basis.
무소고 조건이고요. Accordingly, there is no comeback on the exporter if the importer does not pay. 왜 그래요? 수입자 은행에 아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6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5번은요, MIA하고 ICC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MIA에 대한 용어 정의가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ICC에 대한 용어 정의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정답률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스타일들이 처음 등장하게 되면은, 물론 다른 곳에서는 등장했습니다만, 처음 등장하게 되면은 정답률 자체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게 문제 자체가 뭐 쉽고 어렵고 이걸 떠나서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Maritime Perils, 해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eril consequent incidental navigation of the sea, 항해의 긴 부수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2번은 salvage charge는 구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ecoverable under maritime law, 해상법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several independently of contract, 이 계약자는 어때야 돼요? 계약과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gross proceed, 총 수익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proceed 같은 경우에는 UCP에 39조에 보면은 proceed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수익금은요, actual price obtained at a sale, 매매에 따라서 받은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All charges on sale are paid by the carrier. 자, 근데 수익금 얘기하는데 캐리어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캐리어는 사실은 상관없죠. 물품을 매매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셀러 아니면 바이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by the carrier가 아니라 셀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은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될 거니까. 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4번에 according to change of voyage, 항해 변경 클라우즈 조항에 따라서 the destination이 변경이 됐어요. 피보험자에 의해서. 그러면 반드시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보험자한테. 왜냐하면 이 보험자는 레이트를 재산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운송조항이죠. 이거에 따르면 보험은 attach, 개시가 됩니다. 언제? The time the subject 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처음으로 움직였을 때예요. In the warehous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into the carrying vehicle. 왜 창고에서 움직여요? 이거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 화물이 얘를 운송수단에다가 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창고에 있는 물품을 옮기기 시작하죠. 이때 개시가 되는 거예요. attach. 그래서 for the commencement of transport까지.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의외로 요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용어들이거든요. maritime perils하고 salvage charges, 뭐 이렇게 transit clause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를 골라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 다음에 66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약 조항으로 옳은 것은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s to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performance.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under and by the UN CISG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 계약은 CISG에 따라서 모두 다 체결되고 수행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뭘 정해준 거예요? 근거법, 따를 법. 뭐죠? 준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에 governing law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뭐 쉽게 그렇게 맞추셨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7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했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그 파트들 다른 거에 집중했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안 한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UCP 2, 3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2, 3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의 부분이에요. 저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페이퍼 다큐먼트, 종이 서류죠? 얘는 페이퍼 폼으로. 2번에 데이터 커럽션. 우리 커럽션은 부패하다, 뭐 타락하다 이런 명사인데 데이터 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tortion, loss of data 이렇게 unreadable 잘 나와 있죠. 3번의 format은 형식을 얘기하는 거고 electronic record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돼야 될지. 그다음에 4번의 electronic data, 전자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created, generated, sent, communicated 뭐에 의해서 appropriate or information logically associated with 쭉 나와 있는데 얘는 electronic data가 아니라 electronic record, 전자 기록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니라 record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요거 함정 빠지신 분들은 뒤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게 요거랑 매칭이 되는구나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4번은 electronic records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은 data processing system이죠.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computerized or electronic or any other automated means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서 창출되는 그리고 처리되는 시스템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에 CISG에 사용되는 내용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8번을 보면 처음에 1번 들어가는 게 프로포저가 나오고 아더된이 나왔어요. 이거 딱 어떤 생각 드셔야 돼요? 아, 이거 청약의 유인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merely 뭐라고 나왔어요? as?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스타일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조금 어차피 뭐 실제 난이도는 똑같아요. 각각에 뭐가 들어가는지 캐치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이 넣어주는 것보다 그 힌트를 찾기가 좀 힘든 거죠. 왜냐면 보통 1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2번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 3개가 똑같은 거고 2개가 다른 거죠. 그럴 때 보통 3개가 똑같은 거 찾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더 많은 확률에 있는 거 찾고 보통 이런 식으로도 힌트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청약에 유인이 들어가야 된다. invitation to offer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은 뭔가 어떤 price, 가격이에요. price prevailing at the price should have been made. 자, 인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지역에서 우세한 가격이래요. 뭐죠? current price,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계약은 release both parties, 양 당사자를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대신에 손해배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얘는 뭐죠? 계약의 해제, avoidance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breach of contract committed by one of the parties. 일방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범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근데 if 이것이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쭉쭉쭉쭉 나오는데 해당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만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것, 이게 뭐예요? 본질적 위반입니다. 얘는 네 번째는 지금 본질적 위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디귿의 어버이던스, 릴의 펀더멘털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기억에는 on invitation to make offers가 들어가고 니은은 current가 들어갑니다. 자, 69번에 함부르크 1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조도 마찬가지로 정의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contract of carriage by sea 해상 운송 계약이죠. means any contract carrier undertakes against payment of freight. 돈을 받고 to carry goods, 물품을 해상으로 원 포트에서 다른 포트로 운송해 주는 것. 이게 뭐죠? 해상 운송 계약이에요. 답은 1번. 2번에 쉬퍼가 나옵니다. 자, 쉬퍼는 물품의 선적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name on whose contract of sal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누구하고 캐리어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요. on whose could actually deliver it to the carrier. 캐리어한테 그 물품을 건너주는 사람이죠. 운송해달라고. 근데 어디에서? to the contract of. 자,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sales of goods. 이거 함부르크를 운송에 대한 건데 갑자기 세일즈 오브 굿즈가 나왔어요. 2번 틀렸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carriage by se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운송 계약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요게 나와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consignor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재밌죠? 이게 N-E-R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N-O-R은 보셨죠? 슈퍼니까. 근데 N-E-R 들어가 있어요. Person entitled to take delivery of the goods. 물 받을 사람은 수하인이고 consign N-E-E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은요.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 by sea. 그리고 taking over or loading the goods by the shipper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하게 돼요? shipper가 아니라 carrier가 선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which the carrier undertakes to deliver the goods를 뭐의 교환으로? 선화증권을 교환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 주는 거죠. 다음에 5번의 carrier는 person by whom whose name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n insurer. 갑자기 보험자가 나왔어요.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캐리어는 누구하고 계약하니까? 쉬퍼하고 계약하니까 쉬퍼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UCP 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정답이 높은 확률로 있겠죠. 자, 옳은 것은 뱅킹 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일을. Bank is regularly open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정답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에 2번에 지정은행은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nomination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되어 있는데, 자, case of nomination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정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특정 은행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행이 지정은행이고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case of nomination이 아니라 case of credit이 들어가야 돼요. credit. nomination이 아니라 credit. 다음에 3번에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issuing bank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issuing bank는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nominated bank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 bank or other party, 즉 제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시인은 beneficiary도 되고 은행도 돼요. That makes a payment. 근데 payment 하는 당사자 아니죠.
제시하는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ayment가 아니라 presentation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5번은 뭐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을 볼게요. 지금 UCP 600인데 URC 52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렸죠? UCP 600에 들어가야 되고 이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일치하는 제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 조항이에요. 물론 여기는 두 가지 나와 있지만 그래서 신용장 자체 UCP 그 다음에 국제표준은행 관해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자, 71번입니다. 헤이그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시면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1번이거든요, 답은. 그래서 비서명 쭉 나오면서 여기가 지금 conference at 헤이그라고 돼 있잖아요. 헤이그 룰이니까 이거를 그냥 헤이그로 맞춰놓은 건데 여기는 헤이그가 아니라 브뤼셀이 들어갑니다. 브뤼셀.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보시고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 provision of these rules shall not affect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carrier.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Any state for the time being. 여기 이제 현행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liability of owners of seagoing vessel 이런 선주들의 어떤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현행법 여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음에 3번에 화폐 단위는 금 본위가액이다. 요거는 많이 보셨던 조항이죠. 다음에 4번에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apply to all bills of lading issued in any of the contracting states. 체약국에서 발행이 되면은 해액이 적용되고. 다음에 5번. shall not be applicable. 적용 안 돼요. 차터 파티에는. 용선 계약에는. 근데 만약에 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In the case of ship under a charter party. 용선 계약 하에서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shall comply with the terms of this convention. 즉 용선 계약과 선화증권 발행 시 어떻게 된다고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헤이그. 자, 다음에 72번에 헤이그 5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헤이그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이 나왔죠. 자, 보시면 carrier shall be at liberty. 자유가 있습니다. to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기 넣어서 볼게요. 처음에 surrender가 들어가요. who or in part all of any of his rights and immunities. right은 권리고 immunity는 어떤 뭐 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포기할 수 있어요. 즉 자기의 어떤 면제라고 하면 면책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책은 잘못했어도 면책되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 면책사항들 이런 것들은 surrender,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많이 보신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올까요? 본인의 책임에 그 제한뒀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조항들. 예를 들어서 to increase가 들어가고 hi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는 increase, 높여갈 수 있는 그럴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ovided such 이러한 어떤 포기하는 거나 아니면 increase, 증가시키는 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Bill of Lading에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에 몬트리올 협약 나와 있고 자, 이게 몬트리올 협약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몬트리올 협약 자체가 우리 시험의 범위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게 몬트리올 협약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조항들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4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선별해가지고 한번 해드릴 거고. 그래서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몬트리올 협약은. 자, 그래서 5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에어웨이 빌, 그 다음에 카르고 리시트, 화물 수령증은 뭘 포함해야 돼요? 자, indication of the place of departure하고 destination, 출발 목적지를 표시해 놔야 되고, 만약에 place of 넣어서 볼게요. departure, 그리고 destination, 출발지와 목적지가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party, 한 국가 영역 당사자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one or more agreed가 다음에 들어가면서 stopping이 들어가거든요. stopping places는 기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being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다른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항지가. 그럴 때 an indication of at least one such stopping place, 즉 기항지가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출발지 목적지, B는 기항지, 그 다음에 C, an indication of the consignment라고 되어 있는데 화물의 weight,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기다 표시하긴 했지만 어쨌든 답은 여기 departure, destination, stopping, weight.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74번이요. ICC 2조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C 2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훼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This insurance cover, 자, 공동훼손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훼손이 나와요. General average가 들어가는 거죠. Particular average가 아니라. 기억 틀렸고. Salvage charges, 그 다음에 여기 near는 adjusted가 들어갑니다. or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carriage가 들어가요. contract of carriage. 그래서 and or 다음에 real and practice in order to avoid or in connection with the blank 네모가 들어가는데 뭐 크게 이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al은 governing law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는 avoidance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ICC C의 2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avoidance.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트리올 협약이 또 나왔죠. 75번에. 3조, 4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같은 경우에는 승객 및 수화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4조는 화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뭐 내용 다 보지는 않을 거고, 한번 4번 한번 볼까요?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an airway bill shall be delivered. 그래서 airway bill 교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5번 보면 any other means which preserves a record of the carriage to be performed must be substituted for the delivery of an airway bill.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요 문제를 왜 제가 굳이 뭐 추천드리지 않냐면 이게 must가 아니라 여기도 may가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몬트리올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잘 많이 대비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may를 must로 바꿔놓고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이거 공부를 해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76번에 CMI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그 오타예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1번에 They shall apply when adopted by a contract of carriage. 그래서 이거 옳지 않은 걸로 고쳐 놓을게요. Carriage which is not covered by a bill of lading or similar document of title. The
whether the contract be in writing or not. 즉 BL은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C way B만 적용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2번에 this rule shall not apply. It be necessary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of carriage so as to enable the consignee to sue and be sued their own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가 소송이잖아요. 소송 관련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not이 들어가 있는 not이 빠져야 되는 거죠. This rule shall apply 라고 되어 있고 소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rrier delivered goods consignee한테 적절한 증명, 동일성 입증하게 되면은 물품 인도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wrong delivery 했어요. 근데 he can prove 진짜 그 사람이 물품 받을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가 있었으면은 문제 안 삼겠다.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76번 여기까지 보시고 77번 넘어갈게요. CMI 통일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보면은 1번에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은 물품을 의미한대요. 아니죠. 여기 자체가 굿즈가 들어가요. 굿즈가 들어가는 거고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쉬퍼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exercised 수행할 수 있는 언제까지 늦지 않게 receipt of the goods by the carrier to transfer the right of control to the consignee. 수화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기 전까지 이 운송인 수령 전까지 지배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에 얘는 right of control이 아니라 contract of carriage, 운송 계약을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contract of carriage, subject to 쭉 나와 있고 partly by C 잘 들어가 있죠. 다음에 4번에 shall mean rights and obligation refer to in rule 6. 사실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데 이게 그 원문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얘는 right of control, 운송물 처분권에 대한 조항이에요. 에이전시가 아니라. 다음에 5번에 the insured 뭐 쭉 나와 있는데 얘는 insured가 갑자기 나왔죠. CMI 통일 규칙인데 그래서 insured가 아니라 얘는 shipper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답은 2번이었죠. 자, 다음에 78번에 MIA 35조에 관한 내용이다.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조는 우리가 명시담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press warranty는 may be in any form of 여기 있는 words가 들어가요. document가 아니라 여기 아래에 words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express warranty는 included in written upon the policy must be contained in some document가 들어가죠.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e policy. policy에 관련된 거니까 document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express warranty는 does not blank blank 들어가 있고 warranty unless it be inconsistent there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exclude입니다. exclude. 그래서 express warranty는 does not exclude an implied warrant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담보와 묵시담보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조항이죠. 그 다음에 79번에 MIA 56조에 관한 내용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56조 같은 경우 우리가 분손과 전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loss may be either total or partial 가능하죠. total loss here after defined is blank라고 되어 있는데 partial loss가 들어가는 겁니다. 분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total loss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constructive total loss가 될 수 있습니다. 추정 전손이 나왔으니까 현실 전손이 들어가야겠죠. actual. 자, 그 다음에
unless 뭐 쭉 나오고 insurance against total loss include 포함합니다. 뭘 포함해요? 얘는 constructive. as well as on actual total loss까지. 추정 전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where the assured brings an action for a total loss, evidence only a partial loss, he may unless the policy recover for 여기에는 마지막에 partial loss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actual, 그 다음에 constructive, 뭐 partial 이런 내용들 쭉 헷갈리게 써놨는데 뭐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분손하고 전손 요거에 대한 구분만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자 마지막에 80번입니다. CPT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러는 pay all costs relating to goods, 그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억 맞고. 자 2번 니은 seller pay the freight and all other costs resulting from A4 including the cost of loading the goods on board and transport related security cost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갑자기 이제 온보드가 나왔어요. CPT하고 온보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seller must pay any charges for unloading at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if charges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맞는 내용이고, 이거는 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the buyer may가 아니라 must가 돼야 돼요. pay the cost of transit 뭐 쭉 나오는데 어쨌든 must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맞습니다.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좀 해설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CISG, 인코텀즈, 그 다음에 UCP 합쳐가지고 23문제, EUCP 포함해서 23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조금 고무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이런 거, must하고 may 바꿔놓는 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이냐, 강행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냐,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존하고 여전히 유사하게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것들이고, 특히 이제 몬트리올 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의 일정 부분 범위로 포함이 됐다라고 간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보신 분들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